저번 영상에서는 키워드가 왜 중요한지 살펴보았어요. 다시 한번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키워드 분석을 하면 첫 번째로 하나의 키워드 검색량을 알 수 있고 나와 경쟁하고 있는 블로그의 총 발행량을 알 수 있다. 이거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키워드를 알아야 지속 가능한 운영이 가능하다. 이게 두 번째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키워드 분석 사이트 중 하나인 네이버 인플루언서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 인플루언서 사이트를 이렇게 들어가면요, 주제별로 여행, 스타일, 푸드, 테크, 라이프, 게임, 동물, 펫, 스포츠, 그리고 쭉 가면은 마지막으로 어학, 교육까지 이렇게 키워드들이 다양하게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참여 숫자가 되게 중요한데, 이거는 네이버 인플루언서들이 이 키워드로 블로그를 포스팅에 참여했다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이버 인플루언서 이 사이트를 통해서 내 블로그를 키워드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알려주는 유튜브를 제작을 했어요. 제가 오늘은 예시를 하나 들 건데, 어떤 예시를 드는 게 좋냐, 그러니까 내가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다는 예시겠죠? 어떤 주제를 갖고요. 맨 처음으로 가볼까요? 여행으로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여행 예시를 들고 실제로 키워드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행 키워드를 잡고 사람들이 여행 관련 블로그를 운영을 하는데, 최종적으로 목적은 과연 뭘까요? 제가 봤을 땐 여행 관련 블로거 분들은 협찬이 제일 목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협찬을 받고 최종적으로 돈을 벌고 싶다, 이 블로그, 여행 관련 블로그로 돈을 벌고 싶다, 협찬으로. 이렇게 가볼게요. 그러면 준체 한 2, 3, 4 정도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를 운영을 할 때 협찬을 받는데 아마 일주에 한 번 아니면은 0번 아니면 최대 2번 이 정도일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하지만 협찬을 받을 때마다 블로그를 쓴다? 그럼 딱 거기까지밖에 안 돼요. 준체 2, 3, 4 이 정도까지밖에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협찬을 계속 받고 싶고 실제로 돈을 엄청 많이 벌고 싶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당연히 블로그 관련 포스팅을 꾸준히 해야 돼요. 협찬뿐만이 아니라요. 그 이유가 뭐냐? 이 블로그를 꾸준히 포스팅을 해야만 네이버에서 얘는 여행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는 블로거구나 라고 네이버 알고리즘이 인식을 하면서 상위 노출을 할 수 있게끔 가산점을 줘요. 그럼 상위 노출이 좋으면 뭐가 좋냐? 당연히 얘는 이 여행 관련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기업이 인식을 하고, 기업 또는 자영업자분들이 내 것 좀 홍보해줘, 이제 협찬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얘는 상위 노출이 되고 있는 블로거구나, 그리고 여행 관련해서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 블로거구나 라고 인식이 되면서 협찬이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포스팅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인 게 가산점을 얻어서 상위 노출이 되고 그 상위 노출을 바탕으로 협찬이 들어온다 라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인플루언서 사이트는 키워드 분석에서 뭐가 좋냐 라고 얘기가 나왔을 때는 2번이겠죠. 키워드를 알아야 지속 가능한 운영이 가능하다, 이거입니다. 나는 근데 일석이조로 이 지속 가능한 운영과 플러스로 이 키워드를 상위 노출을 하고 싶다, 그래서 돈을 빨리 벌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겠죠. 그렇기 위해 지금 제가 예시로 든 게 이제 준체 2, 3, 4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냥 딱 4로 잡을게요. 준체 4가 이 키워드를 쭉 봐요. 쭉 내리면 참여 횟수가 뭐 1000명, 990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나는 이 제주도 여행으로 키워드를 잡아서 사람들을 많이 들어오게끔 하고 상위 노출을 시켜서 빨리 협찬을 받고 싶어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제주도 키워드를 잡고 블로그를 운영한다? 그러니까 블로그 글을 쓴다? 포스팅을 한다? 안 됩니다.
짧게 말씀드려서 안 돼요. 상위 노출도 안 되고요. 블로그 지수는 높아질 수는 있어요. 꾸준히 포스팅하는데. 근데 그 꾸준히 포스팅에 대한 그게 부족해요. 가성비가 떨어져요. 가독성도 좀 떨어질 수도 있고요. 왜냐면은 이 제주도 여행은 엄청나게 블로그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주도 여행 관련해서 이 키워드에 관련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참여 1628명 네이버 인플루언서들이 엄청 많이 쓰고 있단 말이에요. 네이버 인플루언서를 준채사가 이길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는 블로그 관련해서 실제로 준채 4, 3, 2, 7 이런 사람들도 제주도 여행 관련해서 블로그 글을 많이 써요. 가성비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경쟁력이 엄청 높단 말이에요. 제주도 여행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경쟁력이 높으니 내가 아무리 글을 잘 써도 그 사람들보다 글을 잘 써야 되겠지? 라는 생각에 엄청나게 글을 열심히 써야 된단 말이에요. 시간도 많이 들어. 근데 그거에 대한 상위 노출에 대한 확증도 없어. 가성비가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 여행 키워드를 잡고 준채사가 블로그 글을 쓰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확실하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제주도 여행 키워드는 누가 쓰냐? 전에 말씀드린 네이버 인플루언서 또는 준채 말고 최적 2, 3, 4 이런 사람들이 이 키워드를 잡고 블로그 글을 쓰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들도 그냥 쓰냐? 블로그 글을 그냥 쓰냐? 그게 아니에요. 키워드 분석은 했어.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검색을 하는 거 위주로 이 키워드 분석을 했는데 더 중요한 거는요. 벤치마킹이에요. 최적 그리고 네이버 인플루언서들이 글을 쓸 때 나만의 생각만 갖고 블로그 글을 쓰지 않아요. 항상 벤치마킹, 시장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어떤 걸 보냐? 제주도 여행을 검색을 했을 때 상위 노출이 되고 있는 글들을 보고 어떻게 글을 쓰고 있는지 검색을 통해서 실제로 벤치마킹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상위 노출되고 있는 제주도 여행 관련해서 글자 수가 몇 개 있는지, 제주도 여행 키워드가 몇 개 있는지 조사를 하고 스마트 블록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형태소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진은 몇 개 있는지, GIF는 몇 개 있는지, 동영상은 몇 개 있는지, 지도가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해요. 그런 다음에 이 요소들을 파악을 하고 실제로 플러스 알파 내가 이걸 다 쓴 다음에 그 사람들이 없는 것 플러스 알파를 적어서 상위 노출이 될 수 있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하고 결국 포스팅에서 상위 노출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는 베이스 중에 베이스고 이 벤치마킹을 통해서 상위 노출시키는 게 어렵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벤치마킹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닌데 오늘 주제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나의 블로그는 네이버 인플루언서 기준, 이 키워드 기준으로 어떤 키워드가 적합할까 이런 걸 따져야 돼요. 그렇기 위해선 준채사는 평균값을 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준채 2거나 3이거나 4거나 5거나 6이거나 최적이거나 내가 이 키워드를 쓸만한 것들을 평균값으로 매겨보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그리기, 전환, 삽입, 도형 이렇게 쭉 있어요. 그리고 나는 지금 여행 관련해서 지금 예시를 들고 있다 보니까 지금 제일 참여도가 높은 게 제주도 여행이죠. 그리고 참여 횟수는 1628명. 그냥 1600명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삽입. 이게 맨 끝자락에 있죠. 그리고 이쪽이 0명이겠죠 당연히 참여도. 그리고 내가 키워드를 잡아야 하는 외주 사이트에서 확인했을 때 지수 기준을 쭉 적어볼게요. 5, 6, 7 최적 1이겠죠? 2, 3, 4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준채 1 그리고 일반 이 사람들은 뺄게요. 왜냐면은 준채 1 나오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일반 나오고 있는 사람들은 글을 쓰는 걸 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키워드를 잡는 것보다는 글을 어떻게 써야지 준체 2까지 올라가는지 블로그의 기본 교육을 참고하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궁금한 점 있으면 준체 1인데 준체 2에서 넘어갈 수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뭐 DM을 주거나 댓글을 한번 달아주세요. 제가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준체 2부터 시작해서 최적 4까지 기준을 따졌을 때 이 키워드를 어떻게 잡는지에 대해서 평균화, 수치화를 한번 시켜볼게요. 보면은 준체 2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0개잖아요. 그럼 이 10개 기준으로 등분을 매기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수치는 참여도가 몇일까요? 지금 10개니까 10으로 나누면은 160이겠네요. 그리고 여기는 320. 그리고 여기는 480. 참여도 기준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4를 곱하면 6, 4, 24, 64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블록에 있는 블로그 지수는 누굴까요? 당연히 준체 2입니다. 그럼 여긴 3이겠죠. 여긴 4, 5, 6, 준체 7까지 있죠. 그리고 최적 1. 글씨를 좀 잘 못 씁니다. 2, 3, 4 이렇게 있어요. 그럼 나는 준체 2야. 준체 2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나는 이 참여도 기준, 그러니까 네이버 인플루언서 사이트에서 이 참여도 기준, 이 숫자에 맞춰가지고 블로그 키워드를 잡을 때는 0에서 160 사이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그럼 쭉 내려갑니다. 난 준체 2니까 쭉 내려가. 쭉 내려갈게요. 엄청 많죠. 한 키워드가 대부분 한 주제에 일단 1000개는 이상이에요. 무조건. 다 세지는 못했지만 주제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도 이렇게 참여도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키워드를 한번 잡아보는 연습을 하는 걸 정말 추천을 드립니다. 아무튼 쭉 내려가 볼게요. 160. 거의 다 왔어. 다 왔네요. 그러면 나 준체 2니까 한 참여도 0에서 160 정도의 키워드를 잡으면 될 것 같아 하면서 이렇게 160부터 쭉 봅니다. 여행 관련 블로그 운영을 할 때, 그리고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블로그를 쓰기 위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상위 노출을 하기 위해서, 경쟁력이 적은 것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160명 아래에 있는 것들을 쭉 확인을 합니다. 서울역 데이트 이런 거 괜찮을 것 같네요. 그리고 뭐 캐널시티 모르겠어요. 그리고 홍콩 가볼 만한 곳, 중랑천 장미축제 이런 게 엄청 많아요. 그 중에서 나는 뭘 하면 좋을까요? 거제도 숙박, 동궁, 포천 데이트. 포천 데이트? 포천 데이트도 좋을 것 같고. 울산바이 전 이게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생각보다 5, 60대 분들이 이거를 많이 검색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울산바이를 한번 쳐볼까요? 이렇게 방문 자리 이런 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위키피디아, 그리고 울산바이 인기 주제. 이렇게 스마트 블록이 이렇게 또 나와 있네요. 울산바이 인기 주제. 그리고 울산바이 등산학 같은 경우에는 3개 노출되어 있고, 여행 관련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에도 3개. 여기는 못 들어가겠죠. 그리고 인기가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 이제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준체 2가 실제로 울산바이를 적을 때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야 돼요. 내가 상위 노출이 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좀 경쟁력이 낮은 것들을 확인해서 키워드를 잡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벤치마킹도 그냥 바로 해볼까요? 그러면 벤치마킹은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은 간단하게만 좀 잡아볼게요. 그럼 울산바이로 잡았을 때 지금 아까 본 것처럼
스마트 블록이 있네요. 스마트 블록, 울산 바위, 등산, 그리고 울산 바위 유래, 또 뭐 있죠? 설악산 울산 바위. 이렇게 스마트 블록이 있네요. 상위 노출을 잡기 위해선 요즘에는 스마트 블록을 확인을 해야 돼요. 이 스마트 블록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의 키워드에 하위 키워드가 덧붙여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벤치마킹을 해야 되니까 이 스마트 블록 이거를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상위 노출이 되고 있는 그 블로그를 봐야 되겠죠? 그럼 어떤 걸 봐야 되냐? 날짜 중요해요. 날짜 봐야 되고요. 그리고 글자수 봐야 되고요. 형태수 봐야 되고요. 그리고 사진, 동영상, 지도 좀 더 올릴게요. 지도, 그리고 뭐 GIF 있는지, 그리고 한 이 정도만 있어도 어느 정도 벤치마킹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만 따져도, 그리고 글만 좀 잘 쓰면은 상위 노출은 올라갑니다. 울산바위 등산, 지금 같은 경우에 등산을 이거 가려면 사진을 찍어야 되잖아요. 가성비가 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패스를 할래요. 그리고 울산바위 유래, 이거는 검색을 하면 나올 것 같아요. 이 키워드에 맞춰서 또 쓰면 될 것 같아요. 조사를 해보고요. 설악산 울산바위,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은 설악산 울산바위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스마트 블록 보면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보면은 저는 설악산 울산바위로 이 키워드 스마트 블록을 잡고 글을 쓰지 않을 것 같아요. 딱 보면 알아요. 왜냐면은 지금 보면 날짜가 2주 전, 3주 전, 2주 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보면은 아까 날짜가 중요하다 했어요. 벤치마킹에서. 근데 지금 포스팅된 날짜가 2주 전, 3주 전이면 꽤 최근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검색을 할 때 당연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지만 최근 포스팅한 걸 상위 노출이 되고 있는 거를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날짜가 최근 거니까 바로 이거는 저는 이걸 안 잡을 것 같아요. 설악산 울산바위로 포스팅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나가주시고, 그러면 울산바위 유래, 이거 하나 남았네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보니까 2023년 6월 19일, 그 작년이네요. 1번 처음 상위 노출되고 있는 게요. 그리고 두 번째도 작년이네요. 2023년 10월 17일 날 날짜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세 번째 2023년 7월 7일 괜찮네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상위 노출이 되면은 조회수도 꽤 많이 받을 수 있는 키워드다 라고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1번 같은 경우에는 충족이 됐어요. 그럼 이건 다 지울게요. 나는 이제 울산바위 유래에 대해서 적을 거예요. 그리고 날짜는 충족이 됐습니다. 그리고 글자수를 한번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상위 노출 3가지 되고 있는 글자수가 몇 개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들어가는 겁니다. 보면은 안녕하세요, 이제 휴가시즌이네요. 한 400자? 500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00자가 지금 1순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500자보다 조금 더 잘 써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 유래, 이거는 동영상도 있네요. 그리고 한 1200자? 1200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글자 수는 또 세주는 사이트 그 확장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세 번째는 되게 기네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잘 쓰셨어요. GIF도 있고, 그리고 태그도 있고, 동영상도 이렇게 남겨져 있고, 동영상은 다 있네요. 보니까 거의 한 2,500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평균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이 상위 노출을 되기 위해서 글자 수를 몇 개를 해야 될까? 그냥 이거 나눠보는 거예요. 좀 계산기 가볼까요? 계산기가 지금 안 켜져요. 그냥 암산으로 하면은 3000, 4200 나누기 3 하면은 1600. 1600자 정도 되네요. 1500자. 이 정도 됩니다. 나는 1500자 정도를 써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난 1500자 정도로 써야지 상위 노출이 되겠구나 라는 감이 있어야 돼요. 그 형태소는 글을 읽어봐야 돼요. 사실 이 사람들에 대한 글을 읽어봐야 되는데, 글의 그 울산 바위 여행 관련 그 콘텐츠가 그 글이 어떻게 형태적으로 글이 짜여져 있는지 그걸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보류. 사진은 아까 보니까 한 5장? 10장? 이 정도였을 것 같아요. 동영상은 1개 정도 있었던 것 같고, 지도는 다 있었어요. 1개. GIF 1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이제 블로그, 울산바위 유래 관련해서 블로그를 쓸 때 글자는 1500자 정도 써야 되고, 형태소는 추후에 제가 알려드릴 거긴 한데, 다양한 그 값어치가 있어요. 형태소 이 울산바위에 관련해서 값어치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거를 조회할 수 있는 또 사이트가 있어요. 그리고 사진 같은 경우에는 5장에서 10장 정도 있다 보니까 나는 한 7장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감이 서야 돼요. 동영상 1개. 근데 2개 정도 올리는 것도 좋긴 한데, 저도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1개 정도 올릴 것 같아요. 울산바위 관련해서 지도 1개. GIF는 저는 2개 정도 올릴 것 같습니다. GIF 만드는 방법도 정말 쉬우니까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써야지 내가 상위 노출이 가능하겠구나,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내 걸 볼 수 있겠구나, 상위 노출이 되겠구나, 이런 감이 서야 돼요. 스마트 블록은 울산바위 유래 관련해서 키워드를 잡고 글을 쓰는 거고요. 오늘은 좀 키워드 관련해서 이것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좀 벤치마킹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어요. 어쨌든 이렇게 키워드 분석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블로그 운영을 할 수 있는 거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키워드 분석을 통해서 이 스마트 블로그 확인하면서 벤치마킹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벤치마킹 관련해서는 제가 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유튜브를 제작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오늘은 키워드 분석 사이트 중 하나인 네이버 인플루언서 사이트를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네이버 인플루언서 사이트를 통해서 지속적인 운영을 하면서 블로그 수치를 올렸으면 좋겠다는 바람에 제작을 하였고, 앞으로도 이렇게 수치화를 시켜서 남들과 다르게 좋은 정보로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지금 기획한 게 키워드 마스터 편으로 진행을 하려고 해요. 키워드 마스터 편은 아마 이 키워드 분석에서 1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평균적인 수치 값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평균적인 수치로 어떻게 준체 1, 2, 3, 4, 5, 6, 7, 최적 1, 2, 3, 4가 운영을 해야 되는지 평균적인 수치 값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